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 삶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는 EBS 초대석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 말을 주문처럼 입에 달고 다니시면서 희망을 설파하시는 희망전도사 차동엽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차동엽 신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입에 달고 다니신다고요? 네. 신부님 하시는 일은 다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정말? 제가 단서를 좀 달면은, 예. 잘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없다. 예. 어떤 이 중간에 좌절이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다 뭔가 네. 문제도 생기고 또 예. 좌절도 있지만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극복이 된다. 어. 그런 뜻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진짜 극복됩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아. 포기하는 건데,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100%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도, 예. 뭔가 하여간 힘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너무 짓궂은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포기하신 건 뭡니까? 가장 최근에 포기한 거는 돈입니다. 돈. 신부님이 웬 돈 얘기를 막 꺼내세요, 갑자기? 예. 하여간,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예. 가장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기관이니까, 예.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연구소. 그렇죠. 예. 연구소니까 어떤 때는 이 돈 쪽으로 관심이 가요. 그러다가 잘라버리는 거죠. 예. 나는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 그래서 그쪽을 좀 던져버렸더니 아주 홀가분한다. 운영 자금이 좀 더 있으면 규모도 그렇죠. 좀 키우고 그렇습니다. 사업도 좀 더 하고 이러고 싶은데 맞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를 잡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균형에서 또 밸런스를 잃고 그래서 본질로 가자. 그래서 아주 마음이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극복해가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동시에 그렇죠. 버릴 땐 쉽게 빡빡 버려라. 그렇죠. 예. 아닌 거는 버리고. 알겠습니다. 저 EBS 초대석 첫 질문은 항상 자기소개서입니다. 네네. 대학 입학이나 뭐 직장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 쓰지 않습니까? 보통 쓰죠. 그처럼 이제 써보신 지 네네. 오래되셨겠지만 네네. 차동엽 신부 나는 누구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면. 보통 제가 좀 엉뚱한 답을 좀 하자면 우리 교황님께서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나는 죄인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신 적이 있어요. 예. 김수환 추기경님도 비슷하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그 말이 참 공감이 가는데 나도 똑같이 이 삼탕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저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너무 밋밋하잖아요. 차동엽 신부님 누구십니까? 저는 신부입니다. 저는 신부입니다. 그럼 신부가 뭡니까? 예. 질문이 하나가 더 던져지겠죠. 예. 그래서 그냥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남자입니다. 신부가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사랑을 위해 결혼을 포기한. 네. 모순적이죠, 조금은? 예. 조금은 모순적인데. 금방 들어옵니다, 근데. 네. 사랑했던 여인은 없었습니까? 저도 사춘기를 지냈는데 왜 없었겠어요? 그냥 짝사랑도 사랑이고, 네. 그래서, 하여간 재미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셨다고요. 네. 난곡 지역에서 연탄을 지고 날랐다. 네. 그 달동네입니다. 몇 살 때부터 연탄을 지고 날렸어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니까 11살. 네, 11살. 그래서 제가 2, 4학년 때는 덩치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너 몇 살이니? 그러면 참 요만해요. 그렇죠. 요만할 때 이제 보통 그때부터 연탄을 진 건데 거기가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게딱지처럼 8평짜리 집들이 붙어 있는 산비탈 달동네인데 거기서 집에서 이제 연탄 가게, 쌀 가게를 하니까 예. 그거를 도와준다고 지다가 저의 본업이 돼버렸죠.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갔다 오면 그게 남아있고. 그 4학년 때는 연탄은 그럼 몇 장이나 져요? 4학년 때는 제 기억으로 20장 이내로 집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네. 어이구, 20장. 처음에 제가 져보니까 13장 정도가 져지더라고요. 13장. 그러다가 늘다가 중2학년, 중3쯤 됐을 때 28장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프로가 이제 되시는 거예요. 프로가 되는 거예요. 28장이면 어른들 지는 거랑 똑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조금 그러셨을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학비가 싼 공고를 가셨고. 그렇죠. 그런데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셨어요. 보통 그때 공고 나오면 바로 취직인데. 네, 일단 공고는 이제 진학에 문제가 걸려가지고 진학을 해야 되는데 뭐 막상 집에서 학비 대줄 형편을 못 되니까 장학금 찾아서 간 데가 공고고 수단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가 거기서 일단은 돈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또 그냥 또 대학을 공부를 해보자. 이 친구들하고 모아가지고 예. 진학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공부는 그 진학 공부를 잘 안 시키던 시절인데요, 그때는. 거의 독학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 이 서로가 자습 써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뭐 진도하고 뭐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그래도 똑똑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반에. 그러니까 조금 성적들이 좀 나오고, 예.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은 정말 착실한 학생. 범생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우기지 않겠습니다.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범생이었다. 범생이. 집안일도 거들고.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네. 문제는 별로 일으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재미는 없는 학생이었죠. 예. 네네. 그래서 서울공대를 가셔서 네. 졸업을 다 하셨어요. 졸업하고 군대를 해군 장교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진로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그때 저희 세대가 모래시계 세대입니다. 모래시계 세대. 예. 모래시계라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시절에 젊은이들이 고민을 안 한 젊은이가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 젊은이였어요, 당시는. 그러니까 70년대 중후반, 대학, 80년대 초. 80년대 초에 70년대 중후반이죠, 이제. 대학 시절이었고. 대학 시절이고. 유신의 어떤 막바지. 우리 옆에 친구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민을 이제 할 그렇죠. 때죠. 예. 민주화 뭐 이런 거니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좀 이제 돈이 좀 모이면 인문학 서적을 사고 네. 철학 서적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재미에 빠져서 공대 다니시는 때도 인생의 가치관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좀 영적으로도 좀 이제 더 이렇게 나아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나 성당은 다니셨어요? 원래는 천주교 신자인데 다녔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정체성만 있었어요. 그냥 다닌 거는 조금 시원찮게 다녔고 예. 대학교 때 제대로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청년 그룹 활동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진로 모색을 하면서 저절로 이 사제도 괜찮겠다.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당시 서울공대 졸업하면 대기업에 금방금방 입사되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입사 정도가 아니고요. 와달라고 예. 원서가 와요. 그러니까요. 대학에서 원서가 와요. 그럼 기업에서. 그럼 저희는 이제 골라서 쓰는 거죠, 골라서.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당시에 이제 명동성당이라는 데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민주화의 가졌고, 성지.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여간 명동 그러면은 뭔가 이 사명감을 느끼고 하던 시절이니까 또 김수환 추기경님이 상징적인 활동을 하던 시절이고 예. 신부가 되는 데에 굉장히 플러스 효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괜찮다. 이 사회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저런 활동을 하는구나. 추기경님처럼 살아도 되겠구나. 괜찮구나. 그러니까 뭐 한 사제로 살아도 뭐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보람을 보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버리고 간 겁니다. 그 버린다는 게 그 어려운 거잖아요. 좀 아까 얘기했던 사랑했던 또 사랑을 나누고 있던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버젓한 대기업 직장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냥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뭐 잘하면 나도 뭐 50점 중역돼서 큰 집 짓고 어머님 아버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미련이라는 거는 항상 남죠. 예. 미련은 항상 남는데 누구든지 더 큰 가치를 보면은 요거 놓는 게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가치가 아주 균등하게 이 서로가 이게 긴장을 이루고 팽팽하게 당기면은 그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이 좀 되겠지만은 저한테는 이 가치가 크게 보였어요. 어떤 겁니까 그 보람. 가치가? 뭔가 이제 이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신앙이 조금 이제 막 생길 때니까 내가 태어난 본연의 사명,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 그런 것도 연결이 되니까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 제대한 후에 가톨릭 대학을 가시고 또 학자의 길로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을 가게 되죠. 유학을 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여간 박사학위 받고 와서 바로 이제 뭐 본당 활동도 합니다. 일반 신부로서 활동을 한 3군데 정도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교구에서 연구소를 차려라. 이제 일종의 이제 저한테 이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이 대외적인 활동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대중적인 책도 쓰시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시고 네. 시대를 읽고 지금의 사회상을 읽고 미래를 제시하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고민해보고 이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일을 고민해보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신부님이 되신 후에 지금 몇 년이죠? 제가 이제 23년째 됐습니다. 23년. 자, 그 가운데 우리 차 신부님은 희망전도사로 유명하십니다. 신부님이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의, 평화, 사랑 많아요. 그 중에 유독 희망. 언제 그 희망이 신부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희망은 저를 지탱해온 삶의 원동력이고, 그러니까 제가 연탄 배달하면서 말하자면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연탄 배달을 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생겼다. 이걸 강압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했다면 이 희망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고, 난 이걸 통해서 진학을 하고 나중에 또 내가 되고 싶은 인물이 되고. 그때는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연탄 배달 하실 때는? 그때는 제가 수학을 잘해서 뭔가 수학하고 관계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학자도 될 수 있었고 공학도도 될 수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연탄 배달 시절 어린 시절부터 희망이 나를 지탱했다? 희망이 나를 지탱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계속 사실은 대학 시절, 그다음에 군 시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왜 이 사회에 내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나? 그거는 바로 희망의 미래를 그러니까 뭔가 이 미래가 다가오는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결국 희망은 제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 말한 뭐 정의, 평화, 사랑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지만 그건 아닌 것이 아니고 포함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역할을 말할 때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답이다라는 그런 접근법을 싫어해요. 답은 여러 계층에게 있는데 각각 또 그 답을 각각 자기의 처지에서 맞는 답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정의가 맞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힐링이 맞는 거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그 부르심을 받고, 그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욕구 불만이라든가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 예. 미래는 당겨진다.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